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여당 아니면 말고식 공공주택 치중, 야당 민간 재개발로 차별화, 이런 소식이네요. 9월 6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성남 김포공항 이전하고 개발, 학교 위에 아파트 짓자는 주장도 하여튼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옵니다. 천문학적 예산, 주민 반발 변수, 여당 토론에서 현실성 논란이 일궜고요. 야당 보유 양도세 인하하고 담보대출 LTV 80%까지 상향하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자, 각각 대선 후보들 한번 요약된 거 봐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죠. 기본주택 임대형 100만 가구 낮은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이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만 채 이렇게 많이 공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 5만 몇 채가 지금도 공실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소득이 많이 증가해서 우리는 쌀밥을 먹고 싶은데 보리밥 먹으라고 한다고 제가 평가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없지 않나라는 건데, 한번 또 다른 찬성하는 의견도 있겠죠. 한번 봐보고요. 자, 이낙연 후보자는 서울공항 성남 이전 후 7만 가구 조성, 공공주도 주택 공급, 서울공항, 여기 군공항을 말하는 거죠. 성남 군공항. 근데 7만 가구 정도면은 큰 공급량은 되지 않죠. 어쨌든 이거 전체적인 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학품화 학교 위에 아파트 20만 가구 짓겠다. 경부선 지하호 용지 활용. 경부선 지하후에 그 위에다가 공원도 하고 그 위에다도 주택도 짓고 이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학품화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 위에 아파트. 그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운동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다음에 학생이 쓸 운동장하고 주민이 쓸 그 아파트 적용하고 뒤죽박죽 돼서, 초등학교에 쉽게 말하면은 그 범죄자들이 또 이렇게 못 오게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 뒤죽박죽 어떻게 될지, 요것도 찬성이 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대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찬성한 사신 분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 김포공항 이전 후 20만 가구 스마트시티 태릉 용산공원 개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당 대선 후보 부동산 주요 경악, 윤석열 재건축 재개발 제도 개선. 야당은 일단 재건축 재개발 풀자 이런 내용 많이 죠. 그 다음에 원가주택 말이 나왔어요. 역세권 첫집 도입. 원가주택 이거 해서 이렇게 30% 내고 70% 말이 자세히 나온 것 같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반값 아파트 부활. 이거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를 말하는 거죠. 주택 도입 용적률 대폭 상승. 요거 주택 도입 말이에요. 요거 반값 아파트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서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용적률의 대폭 상승, 이것은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양도세 인하, 요것도 현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량 용적률 규제 하나, 요것도 유승민 후보자는 그냥 평이하게 다 가능성 있는 얘기를 했네요. 최재형. 똑같이 봐보면은 야당 후보자들은 다 재건축 개발 규제 하나, 대출 용적률 강화 이런 내용이네요. 개발 통합 민간 공급 확대. 요것도 평이한 내용입니다. 유승민, 최재형은 요거 안 하던 묻게끔 현실성 있는 것들을 발표를 했네요. 여야 정치권의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후보들의 공약 경쟁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고요. 여야 후보 캠프가 최근 발표한 공약 가운데 예비 경선 통과를 위한 시선 끌기용 공약도 적지 않는 것으로 파악돼 소비자와 시장, 기업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매일경제는 분야별로 여야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해 봅니다. 여당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 가운데 특히 공급 대책에 초점을 맞춰 표심잡기 나섰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정권을 빼앗겼다는 위기감이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성남용지로 활용, 박용진 이낙연 후보 하거나 노후화된 학교를 다시 지어 학교 위에 아파트를 올리자는 제안, 정세균 후보, 시장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공급 대책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게
이게 서울공항하고 이게 김포공항도 좀 현실성이 없다라고 좀 비난한 기사가 온 것 같아요. 기자분께서. 자, 아울러 주요 후보들의 공급 공약이 공공개발 일변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파악됐습니다. 공항 용지를 활용하거나 경부선을 지하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가적 논의를 거치하기 때문에 실제 주택 공급 시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심교영 건국대 부동산 교수는 공공개발의 민간개발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 더 많은 돈과 노력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단점이 명확하다. 이를 전면에 내세우면 집값 안정의 의지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금 현재 민간 전문가분들은 공공 확대를 하면 뭘 한 거죠? 너네들 집값 뭐냐면은 잡는다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안정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놈. 이렇게 아예 민간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 전문에 내세운 것은 박영진 의원이 유일하며, 박영진이, 다시 한번 봐볼까요? 박영진 의원? 여기 안 나와졌는데 어쨌든 박영진 의원은 그렇게 하신가 보죠.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간개발과 재건축 활성화 공약 전문에 내세운 박영진 의원이 유일하며 280만 원 최대 공급을 약속한 정전 총리 측도 민간 공급 병행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후보의 지지율은 선두권 양위의 큰 격차를 보며 경선판의 방향을 불러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자들 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각각의 후보자들이 내세운 것도 나중에 다른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기가 주장을 안 했지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의미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요 후보들이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확대를 예고한 점도 공급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좀 못 믿는다는 거죠. 일단은 이게 무슨 의미로 해석되냐면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중산층한테는 내가 부동산 공급을 많이 해줄게, 나 찍어줘. 그리고 또 없는 사람한테 또 가서는 야, 내가 세금도 많이 때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나 찍어줘. 결국은 이 두 개가 상충되면 불가능하다는 거겠죠. 그걸 지금 의심하는 것 같아요. 민간 전문가 분께서 의심하시는 게 너네들 표만 얻으려고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공약을 남발한 것 아니냐, 실현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단은 표 얻기 위한 전략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것 같아요. 주요 후보들의 중구난방식 공급 공약은 당내 토론에서도 그 현실성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이 전 대표 서울공항 개발 계획입니다. 그는 강남 과천 부동산 핵심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공항을 개발해 7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지난달 민주당이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에서 경진자인 이지명 경기도지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맹공을 받았고요. 서울공항 주요 기능은 국빈 전용기의 미국 비행대대 이착륙을 다른 공항으로 이전할 수 있냐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 전 대표는 상세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투기 세력의 최우선 민원이 서울공항 개발이었다며 이 후보 발표 후 부동산 중개소 매물이 전부 해소됐다고 합니다. 위치를 미리 공개한 탓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와 투기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요. 김포공항을 이전한 후 20만 가구의 스마트시티를 개발하자는 박 의원의 공약이 재개발할 학교 위에 아파트를 올리자는 정천천리 학품화 공약도 실현 가능성 검증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요. 박 의원은 김포공항 기능을 통째로 인천공항에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김두관 의원은 기업인들이 김포공항을 통해 하루 일정을 일본 출장을 다녀올 수 있는 등 김포공항만의 수요도 크다. 국제도시인 서울 도시 경쟁력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를 과소평가했다고 반박했다. 학품화 공약인 서울시 내 학교용지 585만 평 고층 건물을 새로이 지어 5층까지 학교를 활용하고 6층 이상 아파트를 지어 2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위치도 우수해 주택 공급도 기대되지만 서울 내 주거 밀집 지역에 또다시 거주 인구가 급증해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숙제가 있고요. 여권에서 폭넓게 제시되고 있는 태릉 용산 개발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뛰어넘어 실현할 수 있을지 변수가 큽니다. 정전 총리가 제안한 경부선 지상구간 지하를 통해 주택 공급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돼 집값 문제 해결만을 위한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는 평가고요. 반면 야당 대선 주자들은 대부분 각종 부동산 건설 규제와 완화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설계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이죠. 지난달 29일 첫 공약 주택으로 부동산 공약을 내세우면서 원활한 재건축 재개발 이루어질 것으로 대선 용적률 인시대부 도입했다. 대체적으로 야당들은 그냥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 반대로만 하겠다. 이런 게 그 핵심 포인트예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확 풀겠고 용적률 확 완화시키고 그래서 높은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 짓고 이런 거죠. 그래서 주택 공급 물량을 확실하게 많이 늘리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부동산 종부세 과세 체계 재검토를 내세우고 홍준표의 국민의힘은 반값 아파트를 불허하고 도심 초고층 고밀 개발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는 풀어줘야 한다고. 또 모든 법적 규제를 풀면 또 안 되죠. 필요할 것은 또 좀 뭐 이렇게 규제할 건 규제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한번 봐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취득세 인하, 1주택자 양도세율 최고로 40% 수준 인하 및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유지,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80%까지 상향 등으로 공약을 걸었습니다. 기존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통해 서울의 경우 4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며 다시 용도구역 재조정 통한 고밀도 주택 공급 촉진 의지도 밝혔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역시 규제 혁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민간 개발 확대 들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셨는데요. 봐보시면 자, 이재명의 그 임대아파트 중심 기본주택, 뭐 평생 월세 살란 말이냐?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은 여당 대표 1위죠. 그다음에 윤석열은 야당 대표 1위고요. 토지 임대부 원가주택 30년 후 환매 비용 폭탄.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봐보겠습니다. 여야 지지율 1위인 후보자들이 내놓은 기본주택,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가주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당 안팎에 물론 시장에서 실현 가능성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지사는 당내 다른 후보들이 분양 공급에 주력하는 것과 달리 여전히 기본주택을 주축으로 한 임대 공급에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전체 250만 가구 규모의 공급 공약 가운데 임대 형태의 기본주택을 100만 채나 포함시켰습니다. 요건 1위 주자인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중산층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 아파트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역세권의 99제곱미터 약 30평의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에 주거불안이 해소되며 중산층 매수 시장에서 사라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이 지사가 나홀로 임대주택 중심의 공급 대책을 제안하자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들로부터 문제 제기에 이어졌고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기부터 매입 수요 등한시한 탓에 아파트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는 분석이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고요. 대다수 여당 정치인조차 분양 공급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경쟁자인 박영진 의원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인다. 집 없는 사람들이 월세에서 살라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 역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것 아닌가라고 피력했고요.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집은 원래 주거수단인데 어느 순간부터 투기수단이 되었다. 이 투기 때문에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들의 주거 문제도 정부의 고민할 문제라면서 임대유지 공급 정책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고요. 윤 전 총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여기가 지금 봐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같은 여당 내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 중에 이제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서 약 5년간 가까이 30만 채 그 임대 아파트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 공급한 게 지금 뭐 한 5만 몇 채가 5만에서 6만 채 가까이가 지금 공실로 나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하면 이재명 분이 이제 그렇게 공급한다고 하면 여전히 그 헛다리 짚은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을 나온 것은 이재명 후보자가 그나마 30평대를 공급하겠다. 지금 현재의 공공임대주택이 뭐가 문제냐면은 평수가 8평,
9평, 뭐 10평, 11평, 12평, 13평 이런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신혼부부 젊은 사람한테 신혼 살림을 여기서 차리라고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것은 1인 주택이지 가족을 위한 주택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서 이제 이재명 분이 대통령 후보자가 돼서 24평 아파트나 30평대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공공 임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느냐. 만약에 그 정도까지만 평수 자체만 그 정도 공급해 주면 그나마 좀 그 집일 좀 허름하게 짓더라도 좀 수준 낮게 짓더라도 그래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민영 아파트 쪽으로 많이 좀 들어가려고 하겠지만은. 자, 그 다음에 윤 전 총장이 야심차게 내놓은 원가주택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은 뜨적정 미적지근합니다. 여당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던 대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조차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시행사가 LH인데 민간 시행사 대비 토지 수용과 용지 정리, 분양 건설 등의 과정에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 가격 문제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 참여가 조조에 낙인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가 높습니다. 같은 야당 내에서도 당장 원가주택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나왔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 브레인인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원가주택은 막대한 기회비용이 들고 당장 실행 초기엔 비용이 안 들지만 30년이 넘어간 시점에는 879조 원에 달하는 환매 보상 비용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측은 원가주택은 말 그대로 건축 원가만 받는 것으로 이익이 남지도 않지만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30년이 지난 주택이 소멸되거나 시장 가치를 상실한다고 하는데 음마아파트는 30년 전에 지어졌지만 역대 최고 기록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유경준 의원은 음마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오르는 것이라며 원가주택은 음마아파트처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 즉 국가를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며 입주자는 토지 소유는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재건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윤석열의 원가주택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는 원가주택이라는 것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여기 LH가 사업을 하는데 그 공공임대, 이게 우리가 말하는 9평짜리, 10평짜리, 12평짜리는 LH가 30% 정도를 원가보다 손해를 보고 지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주는 거죠. 그리고 24평에서 34평은 어느 정도 마진을 내고 짓고요. 그 다음에 40평 이상대 아파트는 LH에서도 짓는데 거기는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비싸게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이렇게 LH도 짓거든요. 가끔씩 이제 LH 아파트가 40평대 아파트는 많이 짓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후보자의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이렇게 해서 뭐 땅값이 1,000억 들어가고 건축 공사비가 2,000억 들었다.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3,000억이고 이거 1,000세대다. 했으면 한 세대당 원가가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팔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LH가 이익을 먹지 말고 그냥 원가 그대로 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런 원가 개념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는데 기존에 윤석열 후보자의 봤더니 이게 30%나 20% 정도만 돈을 내고 나머지 20%나 80%나 70%를 30년 할부, 이것도 결국은 할부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것은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8년 할부, 10년 할부, 요거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자세한 내막은 또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나오면 한번 봐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또 정보가 올라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